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퇴직 후의 인생 설계가 중요해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 중 75%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71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며 희망하는 월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계속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자존감 하락, 공허함, 우울감 등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시니어 취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니어들은 취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곧바로 취업에 활용 가능한 자격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현실적인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중요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년과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 제조 기능사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떡은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어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와 건축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시험은 독학으로 준비하셔도 합격이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에 실기시험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종류만 출제됩니다. 실기시험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실기시험 합격률은 약 50%로 필기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니 실기 준비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매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메뉴로도 인기가 있어서 전망은 밝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며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 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약 45%로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3주 정도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5%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되며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정해진 절차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보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실기시험 대비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 급식소는 종일 근무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외부를 도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중장년 여성분들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은 필기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연중 4번씩 열립니다. 실기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며 합격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실기 준비에는 실제 재료를 사용한 도장 연습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에서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주로 도장공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은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며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일당이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다양한 도장 작업이 필요해져 전망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장공의 평균 연령이 높고 젊은 층의 진입이 적어 중장년층 이상의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와 60대를 위한 네 번째 추천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인력으로 노인이나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50대와 60대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격증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의 이론, 80시간의 실기, 그리고 80시간의 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론 교육 시간이 240시간에서 80시간 더 늘어나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한 요양보호사는 주로 양로원이나 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가정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과 신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나 가족은 급여가 불안정하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 이상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장소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96,201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만원 수준입니다. 고령화와 요양시설의 증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고용시장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50대와 60대를 위한 다섯 번째 추천 자격증으로 소개할 것은 방수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건축물에 물과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이나 지붕, 벽, 욕조 등을 방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큰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낮은 작업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업계에서 많은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자격증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 기능사 시험은 필기 시험이 아닌 실기 시험만으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실기 시험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며 아스팔트 시트를 재단하고 적절한 순서로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이며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을 정확히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수 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약 200만 원으로 건설 업계의 회복에 따라 고용 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수 공사의 대부분은 신축 공사에 사용되며 일부는 보수 공사에 활용되므로 건설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여유롭고 업무 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두 번째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목적으로 5가지 자격증 시험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사이트에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체험카드를 100%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취득하셨거나 공부 중이신 자격증 또는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신 일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공유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퇴직 후의 인생 설계가 중요해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 중 75%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71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며 희망하는 월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계속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자존감 하락, 공허함, 우울감 등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시니어 취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니어들은 취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곧바로 취업에 활용 가능한 자격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현실적인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중요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년과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 제조 기능사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떡은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어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와 건축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시험은 독학으로 준비하셔도 합격이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에 실기시험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종류만 출제됩니다. 실기시험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실기시험 합격률은 약 50%로 필기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니 실기 준비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매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메뉴로도 인기가 있어서 전망은 밝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며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45%로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3주 정도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5%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되며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정해진 절차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보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실기시험 대비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 급식소는 종일 근무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외부를 도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중장년 여성분들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은 필기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연중 4번씩 열립니다. 실기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며 합격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실기 준비에는 실제 재료를 사용한 도장 연습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에서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주로 도장공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은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며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일당이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다양한 도장 작업이 필요해져 전망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장공의 평균 연령이 높고 젊은 층의 진입이 적어 중장년층 이상의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와 60대를 위한 네 번째 추천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인력으로 노인이나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50대와 60대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격증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의 이론, 80시간의 실기, 그리고 80시간의 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론 교육 시간이 240시간에서 80시간 더 늘어나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한 요양보호사는 주로 양로원이나 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가정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과 신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나 가족은 급여가 불안정하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 이상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장소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은 96,201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만원 수준입니다. 고령화와 요양시설의 증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고용시장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50대와 60대를 위한 다섯 번째 추천 자격증으로 소개할 것은 방수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건축물에 물과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이나 지붕, 벽, 욕조 등을 방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큰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낮은 작업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업계에서 많은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자격증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만으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며 아스팔트 시트를 재단하고 적절한 순서로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이며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을 정확히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수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수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약 200만원으로 건설 업계의 회복에 따라 고용 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수공사의 대부분은 신축공사에 사용되며 일부는 보수공사에 활용되므로 건설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여유롭고 업무 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두 번째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목적으로 5가지 자격증 시험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사이트에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체험카드를 100%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취득하셨거나 공부 중이신 자격증 또는 제2의 직업으로 삼고 계신 일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공유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저희 채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